안녕하세요. 아주 잠깐 시간이 나서 영상을 담아 봅니다. 자, 이제 실적 발표 전까지 한 이제 2주 정도가 남아 있나요? 자, 우리가 과거의 패턴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전망해 볼 수 있잖아요. 그 측면에서 자, 2024년도 10월부터 이제 미 대선이 있었죠. 그때까지의 주가 흐름과 자, 그러면은 2025년 현재 주가의 흐름과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앞으로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2024년도 10월 달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연히 이제 10월 2일에 인도란 발표가 있었죠. 46만 2,800대의 에너지 사업이 6.9GWh가 나면서 시장은 아쉬워하고 실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60달러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240달러대로 살짝 내려오면서 조금 이제 횡보하고 그 결국은 이제 213달러까지 떨어지고 실적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그 중간에 대형 이벤트가 사실 하나 있었어요. 자, 오늘 10월 7일 날 이제 모델Y 저가형 버전 그리고 FSD V14도 오늘 이제 공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역시도 적지 않은 대형 이벤트라고 할 수 있죠. 2024년 10월에도 대형 이벤트가 있었다. 무엇이냐? 바로 로보택시 행사였습니다. 아마 아시죠? 이제 옐로 황금색의 사이버캡이 등장을 하고 일론 머스크가 한 건물에서 나오면서 손을 흔들고 그 사이버캡에 탑승을 하는 그리고 이제 바에서 옵티머스가 이제 맥주를 서빙을 하는 그 장면들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가 언제였느냐? 2024년 10월 10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로보택시 행사에 대한 그 실망감이 주가를 220달러 아래까지로 내려오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로보택시 행사가 3개월이 연기가 돼서 나왔던 10월 10일의 행사였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의 기대감보다 우려가 더 많았어요. AI 데이부터 배터리 데이, 무슨 데이가 나오기만 하면은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도 그러면 어떡하지? 소문난 장치에 먹을 것이 없는 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면서 주가는 220달러가 무너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 꽤 흡사한 그런 패턴인 것 같긴 해요. 지금 일단 이벤트가 오늘 10월 7일 날 있다. 자, 그런데 저는 2024년도 그 10월 달에 로보택시 행사와는 지금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다고 봐요. 일단은 10월 2일에 인도량 발표 결과 에너지 사업의 성과가 너무나 잘 나왔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3분기 실적까지의 흐름은 일반적으로는 매우 좋게 흘러갔었거든요. 테슬라가. 2024년 10월 달에는 3분기 실적이 아쉬움으로 나오고 로보택시 행사까지 실망감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실적 발표 전까지 거의 20% 가까이 하락을 하고 실적을 맞이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물론 이틀간에 너무나 제가 봤을 때 아름다운 조정이었죠. 416달러를 터치하고 바로 그냥 뜨거 하면서 튀어 올라가는 아주 적절한 아주 건전한 조정이 있고 어제 이제 또 상승이 있었는데 지금은 테슬라의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EPS도 상향 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자, 이런 경우에 3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좋은 흐름을 보인다. 물론 여기에 오늘 발표될 10월 7일 이벤트의 모델 Y 저가형에 대한 가격부터 해서 여러 가지 스펙들 그리고 FSD V14 버전이 출시되고 난 뒤에 이제 반응들이 며칠 상간으로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제 물론 우려도 있습니다. 이번에 버그가 발생해가지고 2, 3일 정도 늦춰졌었던 V14였는데 일반적으로 V12에서 V13으로 넘어왔었을 때도 그게 한 1주, 2주 정도의 어떤 시행착오도 좀 있긴 있었어요. 아무리 만발의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현실 세계에서 새로운 시스템이 적용됐었을 때 이것이 완전 무결할 수가 사실은 없는 것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은 어떤 좀 부정적인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제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그 버거가 출시가 되고 난 뒤에 발견된 것이 아니고 출시 전에 발견이 돼서 해소가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각보다 아주 완만하게 출시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그 기대를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저가형에 대한 가격에 대한 여러 이슈가 있는데 조금 실망스러운 가격, 너무 비싸지 않느냐. 그러면 왜 이 저가형 버전 출시하지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어쨌든 고객에게는 새로운 하나의 선택 옵션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좀 실망을 하더라도 결국은 새로운 저가형 버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거 뭐 나오나 마나 결국은 마찬가지였네. 이거 너무나 기대를 했었는데 이거밖에 안 돼 하는 실망감이 주가에 일정 부분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은 멀리 봤었을 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특히 지금은 분위기가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조금 아쉽지만 이것이 호재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 자, 근데 이건 있어요. 자, 지금 3분기 실적가 매우 좋을 것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선반영되어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뭐 3분기는 이미 끝이 난 것 같고, 자, 그러면 4분기 때의 성적이 좋지 않으면 어떡하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선반영이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에서 다음 분기에 대한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번 분기는 좋더라도, 자, 그런 경우에 그 다음 분기의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우려가 3분기 실적 발표가 되기도 전에 이것이 앞당겨져 가지고 주가를 떨어뜨리는 경우는 잘 못 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3분기 때까지 EPS가 비트를 하느냐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느냐 미스를 기록하느냐의 부분들을 볼 것이고, 자, 그리고 가이던스 때 일론 머스크도 매우 솔직한 스타일의 경영자잖아요. 다른 모든 기업들, 지금 잘 나가는 기업들도 이게 잘 안 될 것 같은데 잘 될 것이라고 포장하진 않습니다. 그것도 이제 미국 어떤 주식 시장이 가지고 있는 기업 문화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인데,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4분기 때의 인도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적인 실적이 좋을 것이다, 나쁠 것이다. 자, 거기에 대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은 실적 발표, 3분기 실적 발표 당일에서 가이던스에서 좌우를 할 것이지, 그 전에 벌써 4분기 때 우려가 이제 많아, 인도량 별로 안 나올 것 같아, 뭐 보조금 폐지가 되고 한다고 하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미리 3분기 때 그것이 반영이 돼서 주가를 떨어뜨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에 주가를 하방압력을 준다고 한다면 실적의 생각보다 뭐 연구개발비부터 해서 탄소 크레디트도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도 생각했던 것만큼 잘 나오진 않을 것이야. 성적이 좋더라도 이런 부분이 작용한다면은 주가에 좀 부정적으로 영향이 미칠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4분기 때의 우려가 3분기 때 실적 발표 전에 나오진 않는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현재 제가 보는 분위기로는 2014년 3분기 때 분위기처럼 아쉬운 결과가 나와서 주가가 빠졌다. 그것은 매우 이제 정직한 주가 흐름이잖아요. 지금은 성적이 매우 좋았다. 그리고 그것도 거의 50만 대 가까운 에너지 사업들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운 성적이 나왔다고 했었을 때는, 이것은 실적 발표 전까지는 주가 흐름은 상승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 그렇게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 이슈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지금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10월 15일 날 어떤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무엇이냐, 자, 델라웨어에서 일론 머스크의 보상한 패키지가 이제 거절을 당했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대법원까지 넘어가지 않습니까? 10월 15일 날 대법원의 최종 심리가 벌어집니다. 심리라고 하는 것은 최종 판결이 이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 델라웨어에서의 그 보상한 패키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지금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 분위기로는 기존에 판결 난 것처럼 똑같이 이제 보상한 패키지가 이제 무효화 될 것이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럴 경우에 이것이 이미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주가에 큰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8.5조 달러의 어떤 시총이 달성이 됐을 때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이제 성과가 단계별로 지급이 되잖아요. 자, 이 부분이 혹여 뭐 델라웨어에서 이렇게 결국은 대법원에서 또 일론의 천문학적인 금액에 대해 가지고 보상안이 취소가 됐는데, 그러면 거기에 비해 가지고 거의 지금 몇 배입니까? 뭐 수십 배, 말도 엄청나게 큰 보상안이 지금 다시 이제 새롭게 생겨나는 것인데, 야, 이것도 그러면 결국은 대법원의 판결처럼 이게 그러면 취소가 되는 건 아니야? 이것도 무효화되는 건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10월 15일 이후에 나올 수가 있다. 자,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10월 15일 날, 야, 지금 너희들이 판결을 엉터리로 했어. 대법원에서 보니까 이거는 지급을 해야 돼 한다고 한다면은 주가는 엄청나게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다. 왜냐? 어떤 분들은, 야, 이거 보상한 패키지 75조 원 받았으면, 그럼 이번에 지금 8조 5조 시총 기록하는 단계별 이 보상한 패키지는 중복이고 없어지겠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보상안에 대한 부분들은 2025년 이전에
퍼포먼스에 대한 보상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정받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앞으로도 안정감 있게 지금 이 사회에서 제시한 부분들이 달성이 된다면 계속 지급이 되겠네. 그러면은 정말 8.5조 달러의 시총을 달성하게 되겠네라는 그런 기대감이 한껏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델라웨어에서 판결이 대법원에서 났다고 해가지고 텍사스로 넘어온 상태에서 영향을 못 미칠 거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언론에서 야, 이거 지금 보상안 또 안 됐어, 너희들 이번에 지금 하고 있는 저 보상안 주주총회 때 아무런 얘기해봐봐, 또 안 될 거야, 이런 또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또 주가를 흔들 수는 있겠다. 하지만은 그 부분이 생각만큼, 이게 보통 호재가 이제 만발하고 있는 상승 그림에서의 악재가 나온다고 해서 이게 묻혀버리거든요. 그렇게 될 가능성도 또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10월 15일 날 델라웨어에서의 보상안 패키지에 대한 최종 판결, 그 부분도 한번은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근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저는 이제 416달러를 이번에 찍고 올라온, 이게 뜨거하면서, 왜냐면 416달러에서 계속 이제 횡보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싸워온 게 아니고 찍고 뜨거하면서 바로 치고 올라갔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점을 찍고 올라갔다고 보는 것이 차트 분석상으로도 맞지 않을까.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었을 때 이제 계속 단기 조정 계속 있겠지만은 상승 흐름을 연말까지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이제 모든 환경이 마련이 된 것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500달러를 도전해 보러 가는 날이, 저는 이제 대형 이벤트가 결국 또 실적 발표잖아요. 그래서 실적 발표를 하나의 어떤 모티브로 삼아가지고, 하나의 명분으로 삼아서 그때 정고점을 한번 뚫어주는 그런 어떤 이제 상황이,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추석 연휴에 여러분들 투자에 좋은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